안녕하세요. 뭐든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38회입니다. 안자의 이름은 영으로서 제나라 내지 사람이었다. 그는 춘추 시대에 제나라에서 영공, 장공, 경공 3대 군주를 보좌했다. 그는 세상을 지냈지만 근면하고 검소하며 충실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식사 때 반찬도 2가지를 넘지 않았고 부인과 첩도 비단 옷을 입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군주가 그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면 곧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였고 군주의 명령이 없을 때는 정직하게 일을 하였다. 군주가 정도를 걸을 수 있으면 그 명령대로 일을 처리하였고 정도를 걸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참작하여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하여 그는 영공, 장공, 경공 3대 명성이 각 제국에 드러냈다. 그를 없애면 천하도 잃게 될 것이다. 당시 제나라 군주는 장공이었는데 매우 호색한이었다. 어느 날 장공은 대구 최저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철새의 미능을 보고 크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 후 장공은 기어코 그녀와 관계를 가졌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최저의 관을 벗겨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를 모욕하게 됐다. 최저는 기필코 복수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최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공은 이때야말로 그의 아내와 밀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장공은 곧바로 최저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는 바로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최저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내와 함께 방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장공은 애인이 자기가 온 줄을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을 알고 기둥을 잡고 휘파람 소리를 냈다. 이때 최저와 미리 짜고 대기하고 있던 최저의 친구인 가그가 대문을 닫아열고 왕의 보위병을 떼어놓았다. 그리고 옆방에 숨어있던 최저의 부하들이 모두 무기를 들고 쏟아나왔다. 장공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원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이내 완전 포위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장공이 소리쳤다. 나는 너희들이 군주이다. 냉큼 비키거라. 그러자 부하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잡으려는 것은 음탕한 도둑놈이다. 우리는 군주 같은 것을 모른다. 그러면서 모두 달려들어 장공을 무참하게 죽여버렸다. 조정 대신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쳤다. 하지만 안녕은 서둘러 최저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히셨다. 군주가 나라를 잃어 죽었다면 신하 또한 충성을 다해 죽겠지만 군주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죽었다면 사랑받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장래에 지낼 수 없지 않은가. 안녕에게 이렇게 외치자 최희도 문을 열어줬다. 안녕은 바로 달려 들어가 시체 입에 엎어져 공격했다. 그리고 일어나 3번 발을 동동 굴러 애다고 서둘러 나왔다. 그때 최저의 부하들은 이번 기회에 저 안녕이랑 가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면서 최저에게 거듭했다. 하지만 최저는 그럴 수 없다. 안녕은 지금 세상에 인심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그를 없애면 천하도 잃게 될 뿐이다 라면서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후 최저는 장공의 동생을 군주의 자리에 앉혔는데 그가 바로 경공이었다. 최저와 경공은 신하들을 한 사람씩 부르내 충성을 시약받았다. 신하들은 모두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시약할 수밖에 없다. 드디어 안녕의 차례가 왔는데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곳곳이 서서 평소같이 목소리를 대발했다. 그러자 최저와 경공도 거의 높은 인품과 학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 후 경공은 안녕을 상국으로 동료해 나라를 다시 맡겼다. 예의가 없으면 친구도 없다. 당시 월석고라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죄를 짓게 되어 구금되었다. 안녕이 외출할 때 길에서 그를 보게 되자 곧 자기 술의 왼쪽 말을 월석보의 속적으로 마치고 그를 술에 타게 하여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안녕은 월석보에게 고별 인사를 하지 않고 곧방으로 들어갔다. 한참이 지난 뒤 월석보는 안녕에게 절교를 청하였다. 이 안녕이 깜짝 놀라 의관을 갖추고 정중히 사과를 물었다. 내가 비록 인덕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기복을 공개해서 벗어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나와 절교하겠다는 것인지요. 그러자 월석보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나는 군자란 자신을 알아주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굴욕을 당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존경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내가 구금되어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왕 나를 알아주었고 또한 나를 구해주었으니 바로 직이라 할 것이오. 하지만 직이면서도 나를 예의로서 대하지 않았으니 차라리 사람들에게 갇혀있는 것만 못할 것이오. 안녕은 그 말을 듣고 나자 그를 상민으로 모셨다. 하루는 안녕이 외출을 하였을 때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자기 남편을
살펴보고 왔더니 남편이 안녕의 말을 모르는데 채찍을 휘두르면서 마치 자기가 재상인 양 의기양양히 하는 것이었다. 이었고 저녁 때 남편이 들어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남편이 그 이유를 물으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안녕 어른은 키가 6척도 안 되지만 재상으로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고 계신데 그분을 보니 생각이 시원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80이나 되는 몸을 가지고 남의 마찰을 끌는 수도 너무나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마부는 매우 겸손해졌다. 안녕은 마부가 달래서 들렸죠.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마부로부터 자취성을 듣게 된 안녕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고칠 줄 아는 점을 높이 평가해 군주에게 그를 추천하여 그는 대구배설에 오르게 되었다. 22. 손자 오기열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식이다. 1. 오나라 궁궐에서 궁녀들에게 병법을 시행하다. 손무. 손자 이름은 무로서 제나라 사람이고 병법에 매우 뛰어나 왕 함녀의 초병을 받았다. 함녀가 말했다. 그대가 지은 13편의 병서를 모두 읽어보았소. 여기에서 실제로 군대를 훈련시켜 볼 수 있겠소. 그러자 손자는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함녀가 다시 이자들이라도 괜찮겠소라고 묻자 손자는 흔쾌히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다. 함녀는 곧바로 궁중의 미희 180명을 불러냈다. 손자는 그들 180명을 두 편 나누고 왕이 총애하는 총이 두 사람을 각각 그 대장으로 뽑았으며 모두에게 창을 나눠주고 정렬 짓겠다. 그리고 자기는 중앙에 섰다. 여러분 자기 가슴 쪽과 등 쪽 그리고 좌우의 손을 알고 있는가? 그러자 예인들이 이해하고 대화했다. 손자가 소리쳐 말했다. 앞으로라고 명령하면 가슴을, 좌로 하면 왼손을, 그리고 우로 하면 오른손을, 뒤로 하면 등을 보아야 한다. 예, 이렇게 약속한 말을 선포하고 부여를 갖추어 몇 번에 걸쳐 굴령을 설명했다. 그리고 다시 우로 하고 그러겠지만 여자들은 웃어대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손자는 굴령이 분명하지 못하고 명령이 이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장수된 자의죄이다 하고 다시 반복하여 굴령을 설명한 뒤 큰 부을 울리면서 우로하고 호령하였다. 그러나 여자들은 여전히 웃을 뿐이었다. 이에 손자는 엄숙한 대답을 말했다. 굴령이 분명하지 못하고 명령이 이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장수의 죄지만 이미 굴령이 분명히 전달되는데도 병교들이 그 정도로 움직이지 않으면 곧 대장된 자의 죄다. 그러더니 두 대장을 곧장 참살했다. 왕이 무대 위에서 앉아서 보다가 갑자기 자기가 총애한 두 후궁이 참수되려는 광경에 깜짝 놀랐다. 즉시 사자를 보내 명령을 내렸다. 과인이 이제 장군의 용병의 뛰어남을 알게 되었소. 그 두 여자가 없다면 과인이 밥을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디 용서해줘. 그러나 손자는 신은 이미 임금의 명을 받아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수가 군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두 총리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왕이 그 다음으로 총애한 여자를 뽑아 새로 대장으로 삼았다. 다시 북을 올리고 호령을 내렸다. 그러자 여자들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끌어안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동작을 구령대로 따랐다. 모두가 각종 요구에 부합하였고 잡단 소리 하나 없었다. 끝에서야 비록 손자는 왕에게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전령을 보내야 했다. 부대가 이제 갖춰졌습니다. 내려오셔서 심어오십시오. 명령만 내리시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말했다. 장군은 훈련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시죠. 과인은 내려가 보기를 원하지 않소. 손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병법에 쓰여있는 글만 좋아할 뿐 병법을 실제로 운영하시지 못하는구나. 이로부터 왕 함녀는 손자 과연 용궁의 뛰어남을 인정하게 됐고 마침내 그를 장군으로 등용하였다. 훗날 오나라가 서쪽으로 초나라를 무찔러 도읍인 영을 공격하고 북쪽으로 제나라와 진나라를 이어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 펼치게 되었는데 이 기간에 손자는 크게 역할을 하였다. 병법의 달인 손빈. 손무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나 손빈이라는 병법가가 태어났다. 손빈은 손무의 후손으로 제나라 출신이다. 어릴 적부터 방인과 함께 병법을 배웠다. 그런데 방인이 먼저 위나라에서 관직을 얻어 위해양의 장군이 되었고 위양의 신임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재능이 손빈만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래 사람을 보내 속임수로 손빈을 위나라에 초청했다. 손빈이 위나라에 도착한 뒤 방인은 손빈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확인하고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됐다. 그래야 결학을 쳐서 손빈에게 간첩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 양쪽 다리를 자르는 형벌에 쳤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징역도 맞게 하였다. 방인은 손빈을 관노로 전락하여 영원히 매장되어 관리로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자기와 맞설 적수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나타날 수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제 손비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종일 방에 누워 새끼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됐다. 그 뒤 제나라 사신이 위나라를 방문하는데 손비는 남몰래 손을 써서 그를 만나겠다. 사신은 그와 딱 몇 마디를 나누자마자 손비의 전행에 감탄하여 자기 스스로의 충격에 제나라로 데려갔다. 제나라로 간 손비는 정기라는 장군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 주인이 정기는 도박을 좋아해 제나라의 귀족들과 돈을 보고 마차 경주를 즐기고 있었다. 손빈이 관찰해 보니 출전하는 상방의 세 마차는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눌 수 있고 같은 등급의 말은 다리 힘의 차이가 없었다. 손빈은 한 계략을 짜 정기에게 말했다. 이번 선거를 꼭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정기는 중시들 뿐 아니라 왕까지 걸어들여 천금의 승부를 걸었다. 드디어 경주가 열린 날 손빈은 정기에게 뒷팀이 졌다. 마차의 출전 순서를 우리 쪽의 제일 느린 말이 상대방의 제일 빠른 말과 한조가 되도록 했소. 그리고 우리 쪽의 가장 빠른 말을 상대방의 중간치 말과 한조가 되게 하고 중간치의 말을 상대방의 가장 느린 말과 한조가 되도록 하십시오. 결과는 당연히 2승 1패했다. 정기는 이날의 승리로成功을 얻게 됐다. 정기는 손빈에게 직접 말하여 마침내 제나라 위왕에게 추천했다. 위왕은 손빈을 불러 병법에 관해 몇 마디 물어본 후 곧바로 군자에 임명했다. 얼마 뒤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했다. 조나라는 위나라의 공격에 견딜 수 없게 되자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했다. 제나라 왕은 손빈을 구원군의 장수로 임명하려 했으나 손빈은 자신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형했다. 그러자 왕은 정기를 장으로 삼고 손빈은 군사로 삼아 치지 안에 들어앉아 계략을 짜도록 하였다. 정기가 병사들을 이끌고 조나라를 가리하자 손빈은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 때는 반드시 냉정하게 그 끝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손으로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절대로 급하게 힘을 줘서 당기거나 혹은 주먹으로 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강한 곳은 피하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게 하며 형세를 이용하여 적을 견제하게 되면 위급한 상황은 곧 해결됩니다. 지금 위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난립한 정예 병사들은 모두 국외로 나가 있고 노약자들만 국내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속히 대량으로 징계하여 그 요로를 장악하고 방비가 허술한 곳을 공격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조나라를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구하러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조나라의 포위를 풀어주고 위나라에게 타격을 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했다. 정기가 손빈의 계책을 따르자 위나라는 과연 한단을 떠나 제나라 군대와 계룡령에서 교전하였으나 결국 위나라 군대를 크게 흡수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 3년 후 위나라는 조나라와 손을 잡고 한나라를 공격했다. 제나라는 한나라의 구원 요청에 역시 정기를 장군으로 삼고 손빈을 군사로 삼아 함께 한나라 구원에 갔다. 손빈과 정기는 이번에도 역시 위나라 후방을 공격하는 전법을 사용하여 위나라의 대량으로 징계했다. 위나라 장군은 제나라가 위나라의 기습할 줄 아는 소식을 듣고 한나라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헛되이 배웅했다. 이때 제나라 군대는 이미 국경을 넘어 위나라 수적으로 징계하고 있었다. 손빈은 방해의 부대가 곧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기에게 말했다. 위나라 군대는 원래 용감무사하고 제나라 군사는 겁쟁이로 유명합니다. 전쟁을 잘한 자는 주의어진 형세를 잘 이용하여 자기 중에 유리하게 만듭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승리하기 위하여 급하게 100리길을 달려온 군대는 상장으로 잃게 되고 승리하기 위하여 급하게 50리길을 달려온 군대는 다만 그 절반만이 도착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 적들이 만약 우리를 얕보고 겁없이 덤벼든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겁을 먹은 것처럼 꾸며서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하여 위나라 땅에 진입한 첫날에 우리 군사들에게 10만 개의 아구기를 만들게 하고 다음 날에는 5만 개의 아구기를 만들게 하면 또 다음 날에는 3만 개를 만들게 합시오. 박인이 제나라 군대를 추적하기 사흘 제나라 군의 아구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뻤다. 제나라 군대가 겁쟁이라 말은 진작부터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벌써 반수 이상이 도망쳤구나. 박인이 움직임이 느린 보병부대는 버리고 가볍게 무장한 기병대만을 이끌고 밤을 새워 모든 힘을 다해 제나라 군대를 추격하였다. 손빈은 방해의 속도를 계산하여 그가 해가 진 뒤 마통에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다. 마통은 양쪽이 산으로 둘러져서 길이 매우 좁고 험하여 병사들을 매복시키기에 적당하였다. 그러고는 활을 잘 쏘는 병사들에게 수많은 강공을 줘서 길가에 매복시킨 뒤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날이 저물면 이 나무 밑에서 불이 켜질 것이다. 그 불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아라.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